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17개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을 파견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 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와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폴 러케마라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와 미래 비전을 발표했으며 허택은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향후 유엔사와의 협력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유엔사 17개국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여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현재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한 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유엔사 출범 이래 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사이버 능력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oday we come together to shore up our security for the next 70 years. In our share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peace and stability on this peninsula will remain vital.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의 능력 확장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나아가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유엔사는 한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사는 지금까지 한반도 자유와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며 이날 회의에서 유엔사 참모부의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 파견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헌모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APEC 정상들과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APEC 회의에 정상회담 참석을 앞두고 14일 공개된 A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은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보편적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저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 동맹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 87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서 14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APEC 일정에 따르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전 11시 40분 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만납니다.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한국정부 협의체가 11년 만에 재가동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국내적으로 상징사업과 국립 6.25 납북자 기념관 방문 확대, 피해자 가족 지원, 종교계 등 민간단체와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미국 국무부 인질문제 특사실 등 각국 유관 부처와 송환 협력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에 송환 촉구 권고와 미국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과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해선 송환과 생사 확인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강종석 인도인권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이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한국 측의 생사 확인 요구와 송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동적으로 북한의 전향적 자세만을 기대하는 것은 억류된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을 보호하는 조처 역시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보기술 IT 분야 개발자들을 노린 북한 해킹 조직이 만든 가짜 웹사이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8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X 계정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 해킹 그룹 사파이어 슬릿이 IT 개발자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파이어 슬릿은 악성 코드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대상에 접근했는데 이제는 직접 기술 평가 사이트로 가장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사파이어 슬릿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산하 조직으로 APT-38과 블루노로프로도 불리며 자금 확보를 위해 주로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를 노린 공격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